처음 그 문자를 읽었을 때 기계는 웃었고 나는 울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2개 국어를 마스터한 개발자인 제가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글자, 한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코 라미레즈,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개발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언어 천재라고 부르곤 했죠. 12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세계 각국을 떠돌아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언어란 그저 기계적인 코드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언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문자 체계는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베를린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새 프로젝트 코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키며 모니터를 응시했죠. 언제나처럼 비트코인 가격과 주가 지수가 화면 한쪽에서 깜빡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제게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마르코, 이거 한번 봐요. 한국어로 쓴 내 논문이에요. 몇 년 전 한국인 유학생 친구가 제게 보여준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기호 같은 문자들이 가득했죠. 저는 그때 그저 웃으며 그림 같은 문자네라고 무심코 던졌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살짝 굳었던 것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당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게 한글은 단지 동양의 특수한 기호일 뿐이었으니까요. 언어는 단지 도구입니다. 최적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도구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자의 감정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자와 제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곧 뒤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마르코. 음성 인식률이 68%에서 더 올라가지 않아요.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개발팀장 알렉스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팀이 2년간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 보이스 코드였습니다. 음성 인식 기반 코딩 인터페이스죠. 말로 코딩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각광을 받았습니다. 투자금도 쏟아졌고 기술 매체에서는 코딩의 미래라고 극찬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발음 오차가 너무 심해요. while과 file이 헷갈리고 case와 base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알렉스의 말에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알파벳 기반 언어의 한계였습니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영어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투자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개발 일정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를 검토 중이라는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팀은 해체 위기에 처했고 제 명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 선생님이 제게 책을 읽어보라고 했던 날, 글자들이 춤을 추듯 뒤섞였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마르코, 왜 읽지 못하는 거니? 선생님의 답답한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난독증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자 아버지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너 같은 애는 정상적인 인생 못 살아.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저를 따라다니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를 정복했습니다. 기계처럼 언어를 분석하고 암기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언어를 도구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도구마저 저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SNS를 뒤적였습니다. 마음을 달래려는 듯 무의미하게 화면을 넘기다가 우연히 한 TED 강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제 머릿속은 실패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리더를 대하는 방식이었죠. 독일어 테스트 결과입니다. 인식률 72%, 러시아어는 65%, 일본어는 59%입니다. 연이은 실패 보고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계 주요 언어를 다 테스트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떤 문자 체계도 저희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제 내면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문자는 나와 맞지 않았어.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책을 읽지 못했던 그 좌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결국 문자의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제 본 TED 강연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다. 순간 머릿속에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요. 진지하게 제안하시는 건가요? 개발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에 한국어는 생소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스문의 시간만 줘. 테스트만이라도 해보자. 인터넷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발음 규칙, 문법 구조까지 밤을 새워가며 한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첫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인식률 87%.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 발음과 표기의 일치성, 기하학적 구조까지 시스템을 더 최적화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인식률 93%, 세 번째 테스트, 97%,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인식률 100%.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계도 오류 없이 받아들이는 첫 문자 한글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글자가 아니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 지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글 전문가를 소개받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윤철이라는 한국인 개발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샵샵샵 4점 극적인 반전 및 한국의 등장. 이건 사람이 만든 글자가 아니다. 훈민정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상통화 화면 속 윤철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원래 이름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윤철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한국에는 한자가 있었지만 배우기 너무 어려웠어요. 평민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죠. 윤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는 글자를 깨우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자를요. 그 말에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해 고통받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그건 마치 제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마르코 씨, 괜찮으세요? 윤철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언제 눈물이 고였는지 몰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윤철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음절 단위의 구성, 발음과 표기의 일치성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정확히 반영한 유일한 문자입니다. 인공지능과의 호환성이 뛰어난 이유죠.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한 모든 언어와 한글은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한 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글이 가득한 간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낯선 문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윤철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한글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날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미 한글 기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번역 시스템까지 모두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활용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스타트업에서는 한글 기반 코딩 언어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한글로 작성하면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영어 명령어보다 20% 정확하고 30%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줍니다. 개발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구로 디지털 단지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글 기반 교육 플랫폼을 보았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도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고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떴기 때문에 난독증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교육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3일째 한국 KAISTL 방문. 그곳에서 한글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5년 전부터 한글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시스템보다 어떤 면에서 우수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팀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속도, 실용성, 확장성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구조를 가진 문자이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2년간 고민했던 문제를 한국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한국에서 왔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저는 팀을 재구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시스템, 케이크오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코딩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너 미쳤어. 아시아 문자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고?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의문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한글은 동양의 특수한 기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틀렸어. 한글은 그저 기호가 아니야.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야. 6개월의 개발 기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개발자들과 협업하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테크 콘퍼런스에서 케이크오리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말로 코딩이 된다고요? 관객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 데모에서 케이크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음성 명령이 즉시 코드로 변환되었고 오류율은 제로였습니다. 이건 문자 혁명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기술 매체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글 최적화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철회가 아닌 추가 투자 제안이었습니다. 팀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프로젝트는 성공 궤도에 올랐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요? 12개 언어를 구사하는 당신이 왜 한국어를 선택했나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 글자는 기계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도 소통하게 해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어를 정복한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언어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론칭 1주년을 맞아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윤철과 만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르코 씨, 이제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기술적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모든 문자 중에서 한글만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다른 문자들은 지배 계층의 필요에 의해 또는 자연스럽게 진화한 형태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윤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은 지배가 아닌 공감의 언어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문자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린 시절 난독증으로 고통받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책을 읽지 못해 따돌림받던 나날들,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길,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 그때 한글을 만났다면 나는 덜 아팠을까.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윤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독증이었던 어린 시절, 언어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나날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언어를 기계적으로만 바라봤던 이유까지. 마르코 씨,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윤철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자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도의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크오리를 넘어 더 큰 비전을 품기로 했습니다. 윤철 씨, 제주도에 세계 문자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해 전 세계 난독증 환자들을 위한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윤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진 비전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언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를 연구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도에 세계 문자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매주 연구소에서 한글로 회의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과 코딩 수업을 함께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프로그래밍 개념을 설명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 연구소는 20개국 언어학자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다른 언어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놀랍게도 난독증 아동들의 문자 습득 속도가 4%나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제 뒤로는 한글로 쓰인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전 12개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오직 한 문자만이 저를 말하게 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계 모든 문자는 역사의 우연한 산물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죠. 그것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독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한글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한글의 구조적 완벽함에 매료되었지만 인간으로서는 그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그 마음이 저를 울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과 개발자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시절의 저처럼 난독증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문자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타인과 교감한다는 것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전 세계 언어를 한글의 원리로 재구성한 학습 앱입니다. 화면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떠오릅니다. 그때 문득 제 인생의 아이러니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 살았지만 결국 언어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때 이상한 기호라고 무시했던 그 문자에게서요. 스마트폰에 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윤철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마르코, 연설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입력합니다. 고마워요, 윤철 씨. 한글은 저희 두 번째 언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마음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글자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문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철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합니다. 내가 처음 그 글자를 읽었을 때 기계는 웃었고 나는 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 다 함께 웃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갑니다. 내일은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홀로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엔 항상 한글이, 그리고 그 문자가 가르쳐준 희망이 함께 할 테니까요.